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책은 어쩌면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서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한 번쯤 의심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바로 왕샤오멍의 이기는 투자인데요. 단순히 이 종목 사라 같은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투자의 철학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책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였던 그런 투자 상식들 말이에요. 그걸 한번 의심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그렇죠. 워런 버핏 같은 대가들의 책을 읽고 그분들의 방법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같이 투자해라, 장기 보유해라. 근데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과연 내가 워런 버핏처럼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냥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겐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 문장이 이 책의 핵심을 관통하는데요. 투자의 성공은 논리, 실천, 기술의 순서로 결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에만 매달린다는 거예요. 뭐 차트 분석이라든지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같은 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먼저 시장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논리를 깨우쳐야 하고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은. 자, 그럼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투자 신화들, 그게 사실은 어떤 거짓말을 감추고 있는지 하나씩 한번 까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 대가를 볼 때 사실 그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영웅 한 명만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 영웅이랑 똑같은 전략을 썼다가 죽어나간 수많은 병사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죠. 이게 바로 생존자 편향입니다. 그 대가의 비법이라는 게 무슨 마법 주문이 아니라 그냥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일 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죠. 그럼 워런 버핏은요? 그냥 좋은 회사 주식 사서 쭉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버핏의 진짜 무기는 우리 같은 개인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구조적 우위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보험사예요. 보험사는 고객들한테 미리 보험료를 받잖아요. 나중에 보험금을 주기 전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플로트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거의 이자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공짜 투자금인 셈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해서 다들 돈 없다고 아우성칠 때 버핏은 이 돈으로 좋은 자산들을 말 그대로 헐값에 쇼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 신화. 장기 투자는 무조건 이긴다. 이거 진짜 많이들 믿으시죠? 근데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1990년대 초 일본 증시 최고점에 투자하고 지금까지 그냥 묻어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원금 회복이 안 됐습니다.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이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통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그냥 오래 묵혀두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으면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냐 싶으시죠? 이 책은 딱 한 가지, 시장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화가 아니라 진짜 법칙이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 바로 평균 회귀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금융시장의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거예요. 공을 하늘로 던지면 언젠간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자산 가격도 똑같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막 치솟은 건 결국 제자리, 즉 평균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반대로 말도 안 되게 폭락한 것도 결국엔 평균으로 다시 올라오려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것. 2000년 닷컴 버블 때 IT 주식들이 영원히 오를 것 같았지만 어땠나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세상이 망할 것 같았지만 또 어땠고요? 결국 모든 건 평균으로 돌아옵니다. 이 평균 회귀는 일정한 사이클을 그리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처음엔 이탈 단계예요. 모두가 가주화를 외치면서 낙관론에 취해 거품이 끼는 시기죠. 이때 현명한 투자자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고 이익을 챙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충격이 닥치면서 시장은 공포에 휩싸이는 전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섣불리 움직이기보단 리스크를 관리하며 관망해야죠. 그리고 마침내 공포가 극에 달해 주가가 바닥을 기는 회귀 단계가 옵니다.
바로 이때가 용기를 내서 저평가된 자산을 사모으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때인 거죠. 이기는 투자는 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대신 각 단계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사이클을 타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유독 더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애초에 게임의 판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펀드 매니저들은 우리가 맡긴 돈으로 수익을 내면 성과급 잔치를 벌이죠. 근데 손실이 나면요? 그 손실은 오롯이 우리 몫입니다. 그들은 수수료는 꼬박꼬박 챙겨가고요. 이런 구조적인 불리함 속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리한 여건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아주 명쾌하게 이기는 투자를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이 3가지 원칙이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핵심 전략입니다. 자,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분산화. 이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여러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계란을 한 바구니에 종류별로 담는 거죠. 진짜 분산은 주식, 채권, 금처럼 아예 성격이 다른 자산에 나눠 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불황일 때 안전자산인 금이나 채권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서로 시소처럼 움직이게 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거예요. 두 번째, 리밸런싱. 이건 정기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건 좀 팔고 떨어진 건 좀 더 사서 원래 정해둔 비율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게 만들어주는 자동매매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마지막은 핵심 위성 전략. 이건 내 투자금의 대부분 한 80에서 90% 정도는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같은 아주 안정적인 핵심 자산에 묻어두고요. 나머지 10에서 20%의 소액, 즉 위성 자산으로만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큰 돈은 안전하게 지키면서 작은 돈으로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죠.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시장이 어떻게 흔들려도 내 감정이 어떻게 요동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강력한 투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현금을 하나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현금은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투입해서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최강의 조커 카드예요. 시장이 폭락해서 모두가 패닉에 빠져 좋은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그 보석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현금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여러 전략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 즉 이기는 투자자의 마인드셋입니다. 어쩌면 이게 기술이나 논리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결국 투자는 심리 싸움이거든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따라 사는 밴드웨건 효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외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진짜 큰 기회는요. 시끌벅적한 광장이 아니라 아무도 걷지 않는 고독한 오솔길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그게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장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해요.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이기는 투자의 미학은 바로 이겁니다. 신승오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힘겹게 거둔 5할의 승률이라는 뜻이에요. 10번 싸워서 10번 다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박 홈런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 10번 싸워서 5번만 이기더라도 절대 치명상을 입지 않고 결국엔 살아남아서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크게 한 방 터뜨리려는 도박사의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든 지지 않고 살아남으려는 전략가의 마음을 갖는 것. 어쩌면 이게 이기는 투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화두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크게 이기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지 않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가?